2026년 미국 빅테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던 날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우리를 이겼다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수십 년간 13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일본. 하지만 마지막 순간 미국이 손을 내민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미국은 380메가와급 초대형 발전기를 써보고 7대를 더 추가 발주하였습니다. 일본은 더 먼저, 더 많이, 더 오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빼앗긴 것인지 이유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이유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일본이 40년을 투자하고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단 몇 년 만에 세계를 뒤집어 놓은 단 한 가지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 빅테크가 줄을 서서 선택한 한국의 비밀. 일본 과학계와 산업계 전체를 탄식하게 만든 그 이유. 130조를 날려버린 일본의 수석위원이 직접 목격하고 직접 인정한 그 장면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우리를 이겼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저는 스스로가 무섭도록 낯설었습니다. 24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문장을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오카다 히로시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에너지기술평가단에서 수석위원으로 일한 지 올해로 꼭 24년이 됩니다.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수십 번 강단에 섰고 어느 나라의 기술이 세계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어느 기업이 다음 시대를 이끌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24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너지 기술의 중심은 일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소 에너지 기술에 쏟아부은 시간은 40년이었고 그 40년 동안 투입된 국가 예산과 민간 투자를 합산하면 130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수치 앞에서 대등하게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에는 또 하나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중반, 저는 경력 초반의 젊은 분석관이었고 일본 정부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소터빈 기초기술을 전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에너지 설비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 세대 이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현장은 낡았고 장비는 투박했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들은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질문을 던졌고 한 번 들은 내용을 다시 또 확인했습니다. 한 청년 기술자는 낡은 수첩을 꺼내 제가 설명하는 도면을 손으로 직접 옮겨 그렸습니다. 손이 빨랐고 눈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배우는구나. 좋은 학생들이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그것이 제가 오랫동안 한국을 바라본 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 위에서 자란 나라. 우리가 닦아준 길 위에서 걸어온 나라. 그 인식이 저의 24년 경력 내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도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130조 원의 투자 실적과 40년의 기술 축적을 정리한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발표 자료의 첫 슬라이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단 한 글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24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그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기까지는 그로부터 채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미국 서부의 대형 컨퍼런스 시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압박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유럽의 국영에너지 기업 대표단, 중동의 거대 에너지 그룹 관계자들, 남미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 임원들,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전략가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집결해 있었고, 그들 모두 같은 문제 앞에 불려나온 상태였습니다. 그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전기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기가 부족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전 세계 대형 기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수백만 대의 서버들이 소비하는 전력의 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대도시 인근의 전력망이 간헐적으로 불안정해졌고, 냉각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해 서버실 온도가 위험 수치를 넘기는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전력 가격은 반년 사이에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전력 확보는 기업 운영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빅테크 기업의 내부 긴급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안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AI 사업의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조 달러짜리 산업의 존속을 판단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위기감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이 자리가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측 수석 자문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의 일본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본이라고? 가방 안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40년에 걸친 기술 축적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들, 이미 구축된 공급망의 구조도,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기술 수치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저는 회의실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일본이 구축해온 수소 에너지 시스템의 전체 그림을 차분하고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생산에서 발전에 이르는 완결된 공급망, 각 단계별 기술 수준과 안정성 데이터, 장기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로드맵.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협력 체계를 즉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 내내 회의장이 일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계약 이후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다보다가 무심코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슬라이드가 없었습니다. 숫자보다 현장 사진이 많았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 배관과 터빈이 가득한 현장, 야간 작업 중인 엔지니어들의 뒷모습. 옆자리 마루베니 본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전부입니까? 우리 자료 분량의 절반도 안 되는군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집어들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유럽 쪽 대표단이 3355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중동 측 관계자들은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테이블에는 마루베니 에너지 본부장 나카무라 료스케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카무라 본부장은 턱을 살짝 들며 말했습니다. 오카다 씨, 솔직히 오늘 결과는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자료를 보고 나서 저쪽 것을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의 깊이가 다릅니다.
나카무라 본부장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하청 구조에서 배운 나라입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직접 가르쳐줬죠. 씨앗을 심어준 나라가 따로 있는데 그 열매를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원조를 넘어설 순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한국 현장에서 낡은 수첩에 메모하던 청년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의 뿌리는 여기, 일본에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오후 발표가 재개되었습니다. 한국 측 추가 발표가 시작되자 나카무라 본부장이 다시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 자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관계자들의 반응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한국 발표 때 유독 메모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앞줄, 옆줄 할 것 없이 펜을 움직이는 손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화면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측 자료의 언어가 처음으로 제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운영 중, 즉시 투입 가능, 실증 완료, 운용 실적 보유. 저는 무심코 일본 자료를 펼쳤습니다. 2030년대 초 상용화 예정, 현재 1단계 실증 추진 중, 향후 공급망 완성 목표. 순간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빠르게 덮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급하게 임시방편을 내세우는 것이다. 발표 스타일이 다를 뿐이다. 나카무라 본부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임시방편을 완성품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본질이 없어요. 미국 측도 결국은 알아볼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각국 대표단이 자료를 정리하는 사이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우연히 한국 측 발표자 옆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표를 마치고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짧게 목례를 했고 그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감인지 무게감인지 정확히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표 스타일이 다를 뿐이다. 본질은 우리가 앞서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회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의 느슨한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압축된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자료를 덮고 화면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대화 소리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부터 장내는 이미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를 가늠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모든 파트너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기술 수준, 공급 안정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실행 가능성, 그 단어가 귓속에 들어왔습니다. 실행 가능성이라면 일본이었습니다. 40년을 준비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최종 선택은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그 두 글자가 귓속에서 이상하게 맴돌았습니다. 화면에 새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즉시 투입 가능. 그때서야 손에서 자료가 빠져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 위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카무라 본부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경쟁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이 선택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미국 측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거의 냉정하다고 할 만큼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더 높은 안정성과 장기적인 효율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결정이 내려진 겁니까? 40년의 기술 축적이 속도 하나 앞에서 의미를 잃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미국 측 책임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몇 마디가 더 오갔지만 저에게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소리들이 멀게 느껴졌고 화면 위에 적힌 그 이름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카무라 본부장은 서류를 집어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기술과와는 무관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 바닥에 흩어진 자료들, 서서히 꺼져가는 화면. 저는 천천히 자료를 집어들면서 다시 한번 문구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일본 보고서의 핵심 문구들이 새삼스럽게 걸렸습니다. 2030년대 초 상용화 예정, 현재 1단계 실증 추진 중, 향후 공급망 완성 목표. 거의 모든 문장에 미래 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반면 화면에 잠깐 떠올랐던 한국 측 자료의 언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재 운영 중, 즉시 투입 가능, 실증 완료, 과거와 형세, 계획이 아닌 실행, 예정이 아닌 완료.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처음으로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서툰 일본어로 메모하던 청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을 학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지만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오직 그 질문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준비했습니다. 13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교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선택받은 것인가?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저는 결국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는 반대했습니다. 현장 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카무라 본부장은 화상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오카다 씨, 우리가 진 게 아닙니다. 그쪽이 편법을 쓴 겁니다. 현장에 가봐야 달라질 것은 없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엔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을 보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국 동부의 한 산업단지 외곽에 서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단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낮고 넓게 펼쳐진 건물들이 수십 동씩 늘어서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냉각 팬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단지 입구에서부터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지속적인 진동음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거대한 열기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발전 설비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어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던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어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이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두산, 가동 중.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장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이름이 지금 이 현장의 모니터에 선명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현현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저 터빈, 지금 실제로 가동 중입니까? 엔지니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 24시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터빈의 실시간 가동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출력 수치, 온도, 압력, 연소 상태, 모든 수치가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가동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속 가동 이력, 다운타임 데이터, 출력 안정성 기록, 숫자들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단 기록이 없었습니다.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구간도 없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기록 전체에서 이 터빈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도 아직 이 규모에서 이 기간 동안 보여주지 못한 실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거 없으면 이미 멈췄습니다. 다른 공급자들한테도 문의했는데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공급자들, 그 안에 일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답은 아직 준비 중이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엔지니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건 될 예정이고 이건 지금 된다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저의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될 예정, 지금 된다. 그 차이가 이렇게도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어실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상황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데이터 센터 단지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AI 연산 작업이 동시에 집중되면서 전력 수요가 예상치를 훨씬 넘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터빈 출력 수치가 한계에 근접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 한 명이 외쳤습니다. 출력 한계 94% 도달. 수요 계속 올라갑니다.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10분 이상 지속되면 설비 보호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입합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은 한 단계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소 혼합 연소 과정에서 압력 변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진동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센서 2개에서 경고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설비를 셧다운 시키십시오. 현장 총괄 정 책임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하 17도의 혹한 속 새벽부터 현장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닳아버린 안전화. 그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멈추면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폭발하면 더 큰 피해입니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하의 금속 표면을 맨손으로 짚으며 압력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수소 혼합 비율을 실시간으로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명이 연소실 압력을 분산하는 보조 라인을 수동으로 열었습니다. 수치를 외치는 목소리들이 겹쳐 들렸고 공간 전체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8분이었습니다. 제 감각으로는 20분도 넘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8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나중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8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천천히 수치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수치가 정상 범위로 진입했습니다. 진동 경보가 꺼졌습니다. 온도 센서의 경고 표시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모니터의 붉은 표시들이 하나씩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정화됐습니다. 조용하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책임의 손을 보았습니다. 맨손으로 영하의 배관을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폭발할 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워야 할 상황을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책임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시설을 나서면서 저는 정책임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파랗게 변한 손가락을 작업복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그는 이미 다음 점검 구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날, 저는 곧바로 본사 보고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마련된 긴급 보고 회의에서 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두산 터빈의 실제 가동 상태, 수개월에 걸친 연속 운용 기록, 그리고 8분간의 위기와 그것을 맨손으로 버텨낸 현장팀의 이야기까지.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말하면서 스스로도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파랗게 변한 손가락을 주머니에 찔러 넣던 정책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터빈은 현재 24시간 무중단으로 완전 가동 중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기록에서 다운타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 운영이 아닙니다. 실제 운영 실적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카무라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된 사례 아닙니까? 조건이 특수한 환경이었거나 아직 본격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최대 부하 상태에서의 기록입니다. 현장 엔지니어도 이 시스템 없이는 이미 운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건 임시 시스템입니다. 완전한 수소 발전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소 방식은 언제나 과도기적 해법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성된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그 임시가 지금 미국 최대 데이터 센터 단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느끼면서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수소 전략 전체 구조를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분석을 꺼내놓았습니다. 일본의 수소 전략은 크게 4단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그리고 발전.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장과 운송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번째 단계. 발전. 즉, 수소를 실제로 전력으로 바꾸는 장치. 그것이 핵심 부재 상태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도표를 띄웠습니다. 생산, 저장, 운송. 이 3단계는 완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발전 단계,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터빈과 발전 설비는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우리는 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기로 바꿀 장치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무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일본 수소 전략 초기 기획 단계에서 한 기술자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수소 전환을 위한 터빈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발전 설비가 없으면 나머지 인프라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당시 경영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먼저 설계한 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완성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터빈 개발은 마지막 단계로 밀려났습니다.
저도 그 결정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끝난 뒤 회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방향은 정책부서의 판단이었다고, 실증 일정은 기술팀의 영역이었다고, 시장 타이밍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다고, 누군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변이 원인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점점 길어졌고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부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결정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관여한 선택에 대해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구조의 문제, 환경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저는 미국 측이 작성한 최종 평가 자료를 어렵게 구해 들여다보았습니다. 평가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실제 작동 여부, 즉시 공급 가능성, 현장 대응 능력, 그 세 가지였습니다. 화려한 기술 명세도, 장기 로드맵의 완성도도, 설계의 정교함도 그 기준 앞에서는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평가 문구를 찾았습니다. 기술 수준 우수, 장기적 신뢰도 높음, 단 운용 실적 부족, 즉시 도입까지 추가 검증 단계 필요. 한국에 대한 평가 문구는 달랐습니다. 현장 운영 실적 검증 완료, 즉시 확장 가능, 대응 역량 확인 등. 저는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은 우수하지만 아직, 한국은 이미 그 두 글자의 차이가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본 측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는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나카무라 본부장이 회의실에서 짧게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참여가 어렵게 됐습니다.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았다는 것이 충격보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40년, 130조 원. 우수하지만 아직. 그 세 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저는 한국기술진과의 마지막 면담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는 아니었습니다. 협력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상대 측 기술진에게 면담을 청한다는 것은 무례하게 비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체면보다 답이 먼저였습니다. 24년 경력 동안 한 번도 납득하지 못한 채 자리를 뜬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더욱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현지에서 정책임을 다시 만났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근의 작은 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온 듯 작업복 차림이었고 소매 끝에 기름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영하의 배관을 맨손으로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완벽합니까?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완벽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을 입 밖에 내기 전에 그가 먼저 이어 말했습니다. 고쳐야 할 게 없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치면서 운영합니다. 저는 이후 한참 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작업 방식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임이 초기 테스트 단계의 기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보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연소 불안정 발생 기록, 출력 급락 구간,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 이력, 그리고 몇 건의 폭발 위험 경보 기록까지. 저는 자료에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실패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맞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 기록들은 프로젝트 중단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스템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패는 멈춤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면담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책임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기다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서툰 일본어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소터빈 기초 이론, 도면 스케치, 계산식들. 글씨체가 낯이 껐습니다. 빠르고 진지한 필체였습니다. 저는 숨이 먹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현장을 찾아가 기술을 전수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낡은 수첩에 메모하던 청년 기술자들 중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툰 일본어로 질문을 던지던, 도면을 손으로 직접 옮겨 그리던 그 눈빛이 지금 이 사람의 눈빛과 겹쳐졌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맨 아래 작게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디렉터 노트. 한국어였습니다. 문서 첫 번째 쪽입니다. 수는 1번부터입니다. LCG를 포함한 모든 조건은 설명됩니다. 스프링클러, TNS, 몬, FA 2대 중후하세요. 별도의 타선은 8월부터 시작됩니다. 고시 시간은 2시입니다. 문단 내의 서류는 2분 내에 정리하세요. 반드시 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 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반드시 넘겠습니다. 그 5글자가 읽히는 순간 3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정책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만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곳이 무너지는 감각이었습니다. 24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온 확신의 구조 안에서 처음으로 커다란 것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씨앗을 가져다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나무로 키워놓았습니다. 뿌리를 준 것은 우리였지만 그것을 살아있게 만든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정책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첩은 가져가십시오. 그때 선생님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그 단어가 가슴 한복판에 와서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회의 공간을 나서면서 저는 수첩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낡은 표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촉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전 책임은 이미 전화를 받으며 다음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붉게 남은 손가락, 빠른 걸음.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쿄행 비행기는 저녁 무렵 이륙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표지, 닳아버린 모서리, 그리고 첫 페이지 맨 아래에 작게 적힌 5글자. 반드시 넘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상의 불빛들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제 것이었습니다. 24년 전 이 일을 시작하던 해에 사두었던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바랬고 첫 페이지에 잉크가 옅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강국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다. 24년 전에 제가 신조처럼 적어두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글씨체가 지금보다 젊었습니다. 힘이 넘쳤고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이 문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문장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24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줄을 긋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떨림인지 아니면 비행기의 진동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기술 강국은 지금 이 순간 세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나라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두 문장을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워진 문장과 새로 쓴 문장. 그 사이에 24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4년 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회의장에서 화면에 떠오른 두 글자, 한국. 데이터 센터 제어실 모니터에 켜져 있던 상패 표시, 가동 중. 영화의 배관을 맨손으로 잡았던 정책임의 손, 파랗게 변한 손가락. 8분 동안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 팀의 눈빛들. 그리고 낡은 수첩 첫 페이지에 5글자, 반드시 넘겠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한 줄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재료로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책임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오늘을 작동시켰습니다. 그 차이가 이토록 거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기업 2곳이 한국 혼소기술 도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는 내용. 그중 한 곳은 이미 파일럿 도입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참고하는 사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30조 원이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까맣고 고요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터빈은 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 중. 저는 수첩 2권을 나란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책임의 낡은 수첩과 저의 낡은 노트. 30년 전 한국의 청년이 서툰 일본어로 메모하던 수첩과 그것을 가르쳐준 일본의 분석관이 신조를 적어두었던 노트. 그 두 권이 지금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뿌리를 준 것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꽃을 피운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지금 세계를 향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라고 저는 한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를 보게 된 눈으로 다시 앞을 바라보는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카다 히로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한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에서 낡은 수첩에 메모하며 반드시 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 그 땀방울이 모여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서 선택하는 나. 130조를 쏟아부은 나라가 고개를 숙인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자원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의 힘이 됩니다. 그 시절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을 버텼던 모든 분들. 그 땀방울이 지금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동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